계산해보니까 5천, 10만 원 예, 붙은 맞습니다. 5천, 10만 거더라고요. 원입니다. 부가세도 아니고 10만 원까지 붙네. 이거 어느 정도 혹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다. 호구 테스트군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도 피해자인데. 너무 기운이 형! BTV 이동진의 파이학회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요즘 드라마 악연을 보면서 이분한테 깊숙이 빠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원래 이분 좋아했는데 새삼스럽게 더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로 박혜수 씨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에도 파이학회 좀 보세요. 자주 봅니다. 정말 예, 보세요? 많이 봅니다. 저희 정말로, 이렇게 예. 바로 또 진단 들어갑니다. 최근에 예. 우리가 뭐 올렸죠? 일에 대한 오, 바로 직전을. 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와닿았어요. 네. 여러 가지로. 예, 사실 저도 약간의 그 비관론자 아, 진짜로 보셨군요. 스타일이 좀 있어서 네. 그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비관론자로서 막 실수하는 타입이고 네. 비관론자인데 이제 완벽주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타입이시잖아요. 일할 때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래도 뭐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네. 약간의 네. 좀 기준점을 좀 낮게 두는 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로 끝까지 다 보셨구나 싶어서 굉장히 예. 감동받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이렇게 얹으면서 악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악연에 대해서 큰 기대를 막 이렇게 네네.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봤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고 네. 봤는데 진짜 굉장히 완성도 높은 범죄 영화, 장르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정점에 박혜수 씨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보통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처음 찍게 될 때 약간 감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대본을 받을 때나 네. 아니면 촬영 초기나 네. 이거 될 것 같다,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 네네. 악연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실 그런 촉에는 조금 민감한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네. 그냥 정확하게 그냥 작품만 보는 스타일인데 그게 네. 대중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시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거는 감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닌데 악연을 볼 때는 정말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땐 8개짜리였었어요. 8부작. 예. 네. 근데도 그게 한 번에 읽힌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매료되겠다. 네. 이게 흡입력이 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장르 작품 속에서도 좀 더 극단적으로 좀 치닫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는 있었습니다. 네, 호불호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장르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대본을 처음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름이 없구나. 처음에 목경남. 예. 네. 너무 신기하다. 이름 없는 거 익숙하시잖아요. 사냥의 시간에서도 한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한이긴 하지만 이름이 없이 시작하고 네. 이름이 없는 대본을 또 받아본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또 이름이 없는 자체의 목경남, 사채남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후반에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것도 되게 궁금했고 네. 배우로서는 캐릭터 이름이 있건 없건보다 어떤 삶을 좀 살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네. 캐릭터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지막에 좀 변화하고 엔딩을 맞느냐가 저한테는 꽤 중요한데 네. 이 작품 보면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엔딩을 맞고 그리고 또 시작하는 캐릭터를 만난 게 그러네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예전에 뭐 공연할 때나 이제 네. 좀 고전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의 사실- 오이디푸스 같은 경험도 네. 있었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고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인간의 장르적이긴 하지만 본성을 깊숙하게 탐구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요. 극 중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신민아 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5명이 다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악인들이 계속 극중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예. 보통 빌런은 처음부터 빌런이면서 마지막까지 안 변하면서 그 어떤 악인의 어떤 악스러움을 네. 발현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매력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어떤 네. 선택을 하는 인간의 어떤 기로에서 더 사실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우리가 경험해왔던 도덕관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한쪽 선택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네.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5 인물들이 그 변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더 나쁘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예. 네. 불을 지피고 서로. 네. 근데 이제 보시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와 진짜 촬영 때 고생하셨겠다. 일단 네. 굉장히 추워 보이고요. 네네. 거기다 연기의 상당수가 삽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겨울에 밤에 삽질을 네. 하는 연기를 한다는 게 더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저희가 정말 많이 추웠던 네. 때였어요. 네. 그때가 겨울에 가장 좀 한파가 세게 왔었던 때였는데 저희가 또 촬영했던 때가 영주의 봉화라는 동네인데 네네. 저희 친할머니가 거기 사세요. 그래서 이제 촬영하러 간 날 네. 잠깐 들렸었는데 할머니 저희 저쪽에서 촬영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그 산에 바람이 이렇게 도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고향 사람들도 안 가는 곳. 네. 거기에 머무시는 분들도 거길 잘 안 지나치고. 로컬들도 안 가는. 예. 네. 그만큼 추웠던 곳인데 네. 되게 매력이 거기에 다리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 육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 작품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을 또 로케이션을 잡아주셔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는 추웠지만 그래도 참 그 캐릭터에 맞게 또 작품에 맞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저희는 오늘 많은 분들이 즐기셔서 깊숙하게 네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처음 등장하실 때 약간 죄송한 말씀이 약간 귀요미처럼 등장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좋게 봐주셨네요. 귀돌이 네. 네. 네네. 이렇게 하고 또 굉장히 순진한 그런 표정과 네. 천진한 그런 행동들로 네네. 근데 이 범죄에 우연히 목격하는 바람에 깊숙하게 연루가 된 것 같은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끝장의 어떤 그 네. 메인 빌런인 거잖아요. 예. 어쨌건 그 초반에 그 연기를 하셨던 그 장면을 아마 처음에 찍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밤의 목격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장면들까지 특히 이제 2화에서 이제 이광수 씨와 함께 네. 두 분이 나오는 다양한 장면들이 네. 가벼우면서 또 코믹하게 시작하잖아요. 그 초반에 어떠셨습니까? 그런 코미디 비슷한 약간 상황을. 감독님께서 사실 그거에 저희 레퍼런스를 파고라는 작품을 좀 파고요? 예. 코엔 형제. 예. 파고에서도 보듯이 좀 허허벌판 흰 눈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잔인하긴 되게 잔인한데 그러네요. 사실 밖에서 보면 되게 웃기고 웃기고. 조금 또 희화되어 있기도 하고 삼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액자 안에서 그냥 우스꽝스러운 광대들 보는 것 같은 느낌. 아마 광수 씨랑 저랑 찍던 그 장면들을 좀 네. 많이 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파고에서도 굉장히 부도덕한 청부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거길 맞춰서 공범이 서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네. 약간 좀 이상한 공범들끼리 서로 싸우게 서로 되면서 티격태격되고. 네. 그러다 마지막에 끔찍한 일까지. 네, 그거 그렇죠. 보면 파고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네요. 네, 아마 감독님께서도 보시면서 이 대본을 만드실 때 이게 너무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네. 너무 범죄자들이 있었을 때 혐오스러움을 좀 빼고 싶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오는 좀 풍자 같은 것들을 좀 넣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거의 뭐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찰진 대사들이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네. 1,000만 원만 더 달라고 하고 앞거는 택시비까지 10만 원 더 받아가시잖아요. 아, 예. 사실 그 목격남 입장에서는 네. 택시비까지 뜯을 수 있나도 네. 사실은 하나의 시험이었었을 거예요. 네. 네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음. 어떤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했고 호구 테스트군요. 예, 호구 테스트. 네가 어느 정도 호구인지 네. 그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선을 되게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어떤 섬뜩함이나 네. 조금이나 좀 일반적인 캐릭터가 들어와 버렸을 때는 그 후반에 혹시나 이제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랑 다르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몇 번을 여러 가지 버전을 좀 찍고 감독님께서 나중에는 조금 더 그 원래 목격남 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쪽으로 더 좀 조정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그 장면이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문을 살짝만 열었어요. 그렇군요. 광수가 네. 손을 넣으면서도 되게 네. 억지로 꺼내는 그런 장면들이나 네. 문을 살짝 두드리고 간다든지 네. 이런 디테일들이 좀 감독님이랑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런 걸 연출적으로도 강조를 해서 한의사 방에 네네.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이 아웃 오브 포커스에서 포커스로 탁 맞으면서 네. 얼굴 딱 등장하면 어떻게 푹 좀 쉬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극 중에 그 한의사의 시점 쇼트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얼마나 끔찍하고 징글징글했을까. 저 네. 사람이 저기서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이 진짜 네. 재밌었습니다. 그 한의원에서 했던 장면들이 되게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기도 했고 네. 그때 광수 배우랑도 얘기하면서 이 인간에 대해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인물처럼 보여지는 게 좀 신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어디까지 진짜 바보인 척 하는 건지 이게 돈 얻으러 온 그냥 일반적인 조금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한 네. 그런 친구인지 그래서 사실 그 캐릭터를 준비할 때는 그게 되게 어리버리하거나 어리숙하게 일부러 연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지방에를 갔는데 네. 어떤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는 소를 키우는 친구예요. 네. 제가 벌써 재밌어요. 예. 소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눈이 정말 이렇게 총명해지는 네, 걸 네. 본 적이 있어요. 송아지한테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되고 또 어떤 음식들이 지금 해야 되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예.
그 외에는 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귀돌이한 것처럼 순수하게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뭐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듣고 하다가도 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정말 총명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섬뜩함이 저한테 느껴졌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약간 따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얘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면모에 대해서만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관객들로 하여금 아, 이 인간 뭐지? 조금 흥미를 좀 더 느끼고 대신 뒤에 이제 어떤 캐릭터로 변화할지는 보여지지 않을 정도까지는 또 감독님께서 조율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000만 원 받고 끝날 수 있는 일을 계속 뜯고 뜯어서 계산해 보니까 5,010만 원 예, 뜯은 맞습니다. 5,010만 거더라고요. 원. 네. 네,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택시비 10만 원. 그렇죠. 네. 부가세도 아니고 10만 원까지 붙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인물이 그 순간에서 사실은 이제 장르적인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순진해 보이면서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인물이 이제 3화에 들어가면 표변하면서 이제 장르적인 재미 그리고 우연으로 보였던 게 사실은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 그러다가 또 그 계획이 또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이런 게 이제 범죄 영화로서의 어떤 범죄 드라마로서의 재미가 되는 건데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초반에도 예를 들면 그 밤에 삽질을 이광수 씨가 시켜서 무덤을 파면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이즈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더 깊이 파셔야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래 이 인물의 본면이 드러난 최초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또 노골적으로 연기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들키니까. 관객 입장에서. 그런 연기, 이렇게 미묘한 연기 하시는 게 굉장히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에서 보시는 관객이 첫 번째가 이제 감독님이고 그리고 또 있는 스태프분들이신데 거기서 느끼는 감독님의 태도, 감독님이 웃거나 또는 어떤 그 뉘앙스들로 비추어서 아, 내가 좀 티가 났구나 안 났구나를 좀 판단하는데 참 재밌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랑 또 이제 은행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거의 눈물이 맺힌 상태로 계좌번호 불러주잖아요. 예, 반복해서 불러주면 정확하게. 반복해서 불러주는 그런 것들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선을 잘 타야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얕아서 좀 더 묻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대사도 작품적으로는 그 캐릭터가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 안에 있는 대사였어요. 굉장히 잘 써주신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능숙한 그런 각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배우는 이제 연기 들어가기 전에 인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이 인물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특징 같은 것을 잡아서 혹은 이 인물의 본성의 핵심을 잡아서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김범준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촬영하시기 전에. 어떻게 도덕성을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반대적인 선택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첫 번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이 과거에 이 인물이 어떤 상황으로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들이 습관화됐고 그 습관이 이 친구의 그냥 삶의 굉장히 합리화를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 좀 그 연속적인 그 불합리한 이득들이 이 친구는 그걸 합리화시켰을 수 있겠구나. 처음에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껍데기 같다는 인물, 허울 같은 이름도 없고 집도 존재하지 않고 이 인물이 어떻게 남의 몸을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큰 흐름 같은 것들은 그냥 되게 본능적으로 그렇네요. 마치 악귀 같은 느낌이 존재했다. 근데 대신 그렇게 연기할 수는 없으니 이제 이 인물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돼서 그런 범죄들을 합리화시키면서 만들었는지 욕망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범죄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0.1초 만에 그 생각할 수 있는 과거의 습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모든 이 극 중에 메인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물론 굉장히 나쁜 범죄자지만 뭐 사람을 죽인 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뒤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뒤에 자기가 지어왔던 작은 악행들이 밀려서 이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때부터는 선택의 기로가 없다는 걸 스스로 다 알고 그냥 보이는 길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좁은 길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인물로서도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채남의 아버지를 칠 때도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길용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여기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건 너의 선택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저도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까지 해왔던 욕심과 욕망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친구한테도 생존적인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부단히 저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르 영화를 보는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런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빌런을 보는 맛.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박혜수 씨가 연기하는 그 빌런이 굉장히 독특하고 묘하다고 느꼈던 지점들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가장 다른 두 사람이 제 생각엔 장길용하고 김범준인 것 같아요. 네. 장길용의 반대말인 것 같거든요. 둘 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장길용은 이 드라마 속에서 한 번도 웃지 않고요. 네네. 항상 심각하고 네. 그 여기를 뜨려고 하고 가장 그 흥미롭고도 신기하고도 감탄했던 부분은 웃는 장면들이에요. 그 한의사 방을 나오면서 이렇게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그때 코까지 찡긋거리면서 연기하는 그게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한의사를 도간에 든 쥐처럼 갖고 노는 고양이의 심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차피 너는 이제 딱 걸려들었어.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는데 이 인물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혼자 웃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망가지는 순간에도 네. 그 사고 지점에 딱 갔을 때 혹시 영감탱이의 저주가 씌었나? 이렇게 할 때도 혼자 웃어요. 그리고 상대를 찔러서 죽일 때나 장길용을 네. 아니면 떨어져서 죽은 걸 확인할 때나 네. 아니면 이희준 씨를 이제 불태워서 죽일 때나 혼자 웃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상황이 점점점 악화돼서 그렇게 나빠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를 장난처럼 즐기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네. 이제 확실히 어떤 톤을 잡고 연기하신 거잖아요. 그 웃음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대본 안에 사실 킥킥댄다, 크크댄다, 꺽꺽댄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감독님에게 많이 여쭤봤던 부분이고 얘가 왜 지금 웃을까요? 근데 감독님이 얘기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얘가 만약에 이 인물이 다른 정말 비즈니스를 했었으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친구일 수도 있다. 네, 회복 생각해보면 무섭지만 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걸 스스로 다짐하는 느낌이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대본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내가 내 손 안에 다 있을 수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난스럽고 이건 내가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어에 대한 오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깔려있는 느낌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그 청부살인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고로 위장해서 목격자도 있었고 뭐 등등에. 그런 상황에서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그 순간에 한의사를 끌어들이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혼자 너무 좋아해요. 네. 꼬마 전구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으면서 네. 이걸 장난처럼 느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더 보기에 관객 입장에서 무섭게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그래 맞아요. 그때 연기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도취가 돼 있죠. 도취가 돼 있죠. 맞아요. 네. 확실히 그러면서 내가 이걸 생각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어리숙한 그러면서도 이상한 구석이 있는 목격남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3부 중간쯤 가게 되면 외모부터 다르잖아요. 가죽 자켓 입고 나오고 펌 딱딱 씹고 있고 헤어스타일도 약간 이마를 까고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애초에 배우 입장에서는 대본을 보는 단계에서부터 이럴 때 완전히 둘을 같은 사람이지만 표변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변화된 그쵸 포인트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기하셨습니까? 저한테 중요했던 부분은 그 앞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들키지 않는 그 부분들. 목격남이 정말 목격했던 그 순간 그리고 차에 뒤에 타면서 나오는 본연의 모습은 얘가 어떤 인물로 나오는 것이 좀 부드러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확 뒤집어지는 것 말고.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 무엇이 달랐을까 정도의 어떤 미묘한 정도의 그냥 차이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원래 대본 안에서는 미니 쿠퍼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싹 일어나는 정도의 뒷좌석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덩치가 크니까 안 들어가가지고 하필 또 미니 쿠퍼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오는 씬을 찍어주셔서 아마 그게 조금은 변화하는 모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같은 인물이고 대사가 달리 써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대사들이 워낙 다른 대사들이어서 또 의상이랑 또 헤어가 또 받쳐주고 해줬어.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후반부에는 특수 또 분장도 하셔야 되고 붕대도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후반부 상황들을 그렇게 특수 분장과 이런 연기를 하셨을 때 어떤 본인의 뭐 생각, 태도 이런 건 또 어떠셨습니까? 그 특수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공연할 때도 많이 해봤고. 근데 그게 배우한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사실 그 처음에 뭐 3시간 반 막 이렇게 분장할 때 쉽지는 않았죠. 그게 또 굉장히 날씨도 그랬었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이제 저한테 예민함을 주더라고요. 정말로 그 몸에 슬쩍슬쩍의 고통들이 좀 오고 신경을 좀 긁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좀 그걸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 연기적으로는 상황에 되게 존재하게끔
예민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전 사실 재밌어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너무 이제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그 다크나이트에서 이제 그 히스레저가 계속 연기를 하면서 조커로서 이렇게 침을 바르는 것 같아요. 네. 혀를 날름거리는 네네. 그런 연기를 하는데 그 후일담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자꾸 네. 떨어지려고 해서 붙이려고. 그게 아시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붙이려고 침을 발랐다는 거예요. 배우는 그런 물리적인 노력을 했을 뿐이지만 보는 관객 입장에선 그 모습에서 뱀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것이 이제 인상적인 악역 연기가 되는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특수분장하고 붕대하고 이러면 연기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상대적으로 2부쯤에 나오는 그런 약간 코믹하고 가벼운 거는 네. 쉬울 것 같고 네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간이나 또는 의상이나 또는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와줬을 때 네. 좀 제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게 더. 오히려 그런- 분장이 무기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난감 할 때 이제 이희준 배우 형님이 같이 하시면서 제가 네. 많이 또 여쭤봤었거든요. 네. 근데 형님은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그렇게 100몇 킬로 찍으셨었고.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네. 그냥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바뀌고 손도 여기 떨어져 있고 음. 남산의 부장들 할 때도 오난감 때도 형님이 이제 관찰하는 것 제가 옆에서 많이 보면서도 네. 이 배우한테는 이 많은 것들이니까 정말로 그 스태프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잘만 하면은 엄청나게 이용할 것이 많다는 걸 이번 작품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SK 브로드밴드 스마트 3 미니. 1부 1화에서 또 이희준 씨가 엄청나게 훌륭한 예. 그런 멋진 연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분이 이제 클라이맥스에서 의자에 묶이거나 이제 그 고문을 하는 상황에서 둘이 대화하는 거, 특히 이제 뭐 구해고 이렇게 붙이면서 씩 웃으시잖아요. 예. 또 와, 연기 잘하는 사람 둘이 저렇게 연기하니까 진짜 이런 보는 쾌감이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한편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로 두 분이 바꿔서 연기해도 재밌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준 씨가 그 역을 하고 예, 박혜수 예. 씨가 그 역을 해도 네.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잘하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고르라고 했다면 그리고 본인이 연기하셨던 김범준이 아니었다면 이 넷 중에서 어떤 연기가 가장 하시고 싶었을까요? 혹시 공승현 씨 연기는 아니죠? 네. 꽃뱀 연기는 아니죠? 예, 제가 감히 네, 네. 그분을 네. 제가 넘어갈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그건 뭐 스토리 확 바꿔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다른 그럼 영화가 나머지. 나올 것 같고. 저도 그 서채남 희준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역할에 대해서 네. 되게 연기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 이제 처음 1회부터 나와야 되고 네.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톤의 매너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무게감도 존재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 페륜이라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걸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금기잖아요. 배우로서는 깰 수도 없고 그건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캐릭터에 대한 탐구 과정? 참 나빴지만 배우라는 직업을 가져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있었죠. 근데 감히 제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근데 이 다섯 캐릭터가 워낙 나쁜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률적으로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사실은 이제 김범준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실 저는 사차남이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너무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고. 네. 사상이. 그죠. 전 사상 무서운 사람 정말 무섭거든요. 그 가치관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 약간 계속해서 트리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 어떻게 격발될지도 모르고. 네네네. 네. 악역을 연기할 때 배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악역에도 이제 약간 변명이 주어지는 그런 작품이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지금 너무 뭐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된다거나 뭐 네. 이런 식의.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구제불능의 악역이고 용서받을 수가 없고 또 이제 후반부에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는데 본인은 배우로서 응징당하지만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권선징악으로 보게 되는 교훈을 얻게 되는 예.
이렇게 구제불능의 악역을 연기하실 때의 마음은 그래도 이 인물에 대해서 이입해서 이 인물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인물에게 면죄부를 줘가면서 연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장르의 어떤 느낌을 타면서 네. 그 인물을 정말 악하게만 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사를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네. 예, 그 서사를 주어진다 그래도 그걸 공감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런 서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건을 벌인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 서사가 그 사람한테 네. 합리화가 될까? 그리고 그걸 제가 공감할 수 있을까? 그건 단지 그냥 핑계. 핑계고 소설을 쓸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옛날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사가 주어지지 않고 네. 이유가 없고 네. 원인도 없고 네. 그게 어떤 정서적인 건지 어떤 정신적인 건지 몰라도 사실은 이제 드라마 안에서 어떤 서사가 주어져서 악인이 서사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거나 또 동정을 얻고자 하는 거는 사실 바라지 않고 근데 이 작품 할 때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이제 후반에는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캐릭터에 네. 동정받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렇다고 제가 그 캐릭터를 처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사채남의 집을 떠날 때에 이상한 감정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내가 뭘 잘못했지? 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나도 피해자인데라는 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더 가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더 가버렸던 거죠. 어느 순간에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약간의 이제 제가 허밍 같은 걸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슬픈 느낌의 허밍이 사실 이제 그걸 감독님 좀 많이 줄이셨는데 네. 그렇다고 동정을 사고 싶거나 처연하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이렇게 다쳤고 난 집을 잃었고 나도 이제 방법이 없는데 죽었다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 생명은 끝났고 그냥 껍데기만 다시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의 그 처연함이 저한테는 있었지만 네. 드라마 안에 서사가 주어지는 거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의 자기 연민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이 범죄 드라마로서 표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제 대부분은 직접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암시적이긴 하나 네. 상황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끔찍한 특히 마지막에 당하시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럴 때의 그 배우는 뭐 어떻게 연기하는 건가요?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좀 더 기술적인 표현에 집중해서 연기하는 건가요? 고통스러웠던 거는 솔직히 배드의 그 차가움이었어요. 네. 이 배드의 차가움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소름 끼치게 네. 고통스러웠었어요. 귀돌이도 없고. 네, 네. 귀돌이도 없고. 하긴 그 상황에서 귀돌이만 하면 더 이상하겠네요. 그렇죠. 더 네. 무섭죠. 더 잔인해 보이는데. 네. 그리고서 이제 배가 갈릴 때 뭐 여러 가지 온갖 상상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찍었나요? 그럼 예. 오래 찍지는 않죠. 반복해서 뭐 여기서 그렇죠. 다른 배우들에 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김범주는 5명, 나머지 4명하고 다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기도 하고 김범주 캐릭터가 참 재밌다라고 느낀 것, 복합적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공개되기 전에 인물들을 설명하는 예고편 만드셨잖아요. 예, 이 예. 넷플릭스에서. 근데 인물별 하면서 이제 목격하는 자, 네. 계획하는 자, 실행하는 자, 뭐 은폐하는 자, 방관하는 자, 상처받은 자 이렇게 6명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 김범주는 6명 모두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다못해 상처받은 자도 마지막에 보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인물이 굉장히 이 중심에 있는 중요하고 각각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점점점 범죄를 악화시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예측과 달라서 연기하면서 재밌었던. 네, 흥미로웠던. 네. 제가 광수 배우 만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네. 너무 많이 제 캐릭터가 빌드업 되는 걸 많이 느꼈었던 것 네. 같아요. 광수 배우랑 그 트렁크 씬에서부터 땅 파는 씬까지 찍을 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정말로 그냥 스태미너에서 나오는 그 키에서 나오는 그리고 갖고 있는 그 몰입력에 대한 에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캐릭터를 그렇게까지 묘하게 안 만들어도 이 친구랑 같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가 이렇게 주눅 들게 만들어줬고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상하게 또 관계성에서 호흡이 많이 생겨서 네. 약간의 아이러니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장면들을 만나면서 정말 훌륭한 배우고 또 정말 에너지틱한 배우고 또 엄청 몰입력이 강해서 상대 배우나 그 공간 자체를 되게 깊이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구나. 네. 주장창 얘기했습니다. 이러네요. 만나서 너무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광수는 저한테 이제 네. 어제 했어요, 형. 얘기 어제 하셨어요. 취해서 까먹으신 것 같은데. 처음엔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엔 지겨울 정도로. 네, 어제 하셨어요, 형.
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180대의 배우가 190대의 배우에 대해서 느낀 어떤 위압감, 네. 신체적인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고 짜증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흥미로워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화장 분장을 하고 네. 신민아 배우를 제 맨 얼굴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촬영 기간 내내.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홍보할 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아, 제 부족한 얼굴을 보여줬는데 네.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 대본 안에 나와 있지 않았던 제 리액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악인으로서 네. 다른 어떤 악인을 만나도 제가 앞으로 걸어갔었지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쫄리지 않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주도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이랬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씬이나 차를 세우고 멈춰서서 얘기했을 때 신민아 배우가 갖고 있는 네. 정말 선한 단단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 내가 귀신 쫓아오는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지는 네. 경험을 하게 돼서 네. 감독님한테도 이 장면 뒤부터는 제가 말은 해도 뒷걸음질 칠 것 같다. 저도 인상적이더라고요. 택시 대서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신민아 씨의 그 눈이 뭐 정말 거의 뭐라고 그럴까, 평소에 선한 사람이니까 더 그 눈이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눈. 택시 기사한테 이렇게 빨리 가자고 말할 때 이렇게 네. 눈빛을 피하는 그런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게 됐었던 모자 같은 거죠. 거 이렇게 내렸나? 이걸 또 이렇게 잡게 되고. 네. 자연스러운 리액션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때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원래 대본 안에서는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서 견디는 여자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압도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느낌? 그 장면이 더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5명의 악인이 원래 타고난 악인들처럼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파멸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저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저 의뢰를 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같이 동기가 아니었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가 아니었다면 저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자범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악인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낸다면 답은 또 다른 악인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제목이 악연인 건데, 네. 이런 면에서 이 악인들끼리 서로를 막 그렇게 북돋으면서 더 나빠지는 네. 이런 상황을 연기하는 것이 배우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안 만났었으면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전히 삥을 뜯었겠죠. 제가 이 작품 보면서 그냥 연상했던 그림 같은 거는 산꼭대기에서 쓰레기랑 뭉쳐져 있었던 작은 눈이 네. 굴러 떨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쓰레기들과 함께 엄청나게 큰 눈덩어리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눈사태처럼 어마무시하게 네. 쓰레기들이 몰려. 그러네. 상상이 되네요. 예, 그게 그 친구들은 어딘가에서 굴러 떨어졌어도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아마 네. 강으로 떨어지든 바다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들이 차라리 다 자기네들끼리 자석처럼 만난 것 같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당겼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만난 것 같지 않나. 너무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시각적으로 네. 그 스노우볼이 아니라 그 가비지볼 같은 거잖아요. 네. 또 한 가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참, 물론 이제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주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기도 했는데, 이희령 감독께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흥신소 그 대표가 결국은 두 사람에 대해서 정체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예. 커피숍 한개 앞에서. 네네. 근데 신민아 씨가 보는 걸 포기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기해서 찢어서 버리게 되는데, 딱 거길 보면 이름이. 네, 이름이 예, 예. 원래는 이제 A, B가 있고, A에는 박재영, 그 다음에 박재영 사진이 있고, 박재영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김범수 사진이 있고, 김범수라는 이름이 있었겠죠. 네. 근데 하필이면 여기를 찢어가지고, 네. 이름은 박재영이고, 양쪽에 두 사람 얼굴이 있어요. 네. 이 상태로 찢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한 명은 진짜 박재영이고, 나머지 한 명은 원래 박재영을 이제 가짜로 이제 위장한 박재영이었는데, 더 이상 둘 사이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둘 다 그냥 박재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보고 나면, 누가 박재영이고, 누가 김범준이고, 누가 장길용인지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그들이 모여서 이 악연의 사슬로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이런 면에서도 범죄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할까? 진짜 박재영이 누군가가 중요한가? 어느 순간에 그냥 다 그렇게 덩어리로 쓰레기에 네. 폐기되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재밌었고. 사실 그 김범준이란 이름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사실은 그게 진짜 간절해서 나오는 내 진짜 이름인지 에 대해서도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감독님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네. 그때 제 주민번호도 네. 그 순간에 그냥 애드립처럼 나온 거였고 사실 진짜로 그 대사 안에는 그 주민번호를 주진 않았었으니까 김범준이라고 한번 하자 네. 해서 사실은 그 상황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 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김범준인지 아닌지도 저도 아직까지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사실은 그냥 지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었어요. 네. 살려고. 네. 발버둥. 예, 진짜 이름인 자기도 잊었을까? 뭐 모르겠지만 껍데기 같은 인물이 어느 순간에 그냥 정말 남의 몸을 빌리면서 살다가 그 몸 자체도 다 산산조각 나버리네. 배우의 입장에서 연기한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멋지게 요약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악연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네. 제가 대신해서 많이 감사합니다. 네, 막 찔러드렸는데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깊이 사유하신 그런 것들이 답변에 묻어 나와서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조금 더 여쭤봐도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굉장히 주연을 하시면서도 그 유명한 그 짤 있지 않나요? IX 뭐 예. 기훈이 형 이거 있지 네. 않습니까? 아, 불멸의 짤. 예, 불멸의 짤 있죠. 예. 그 장면을 포함해서 오징어 게임 지금 본인한테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짤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짤이 될 줄 몰랐을 텐데. 정말 짤이 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상상 못했어요. 정말 상상 못했고 그때는 그냥 오로지 그냥 기훈이 형만 바라보고 있었고 오로지 그냥 기훈이 형만 바라보고 있었는 정재 그 선배님 인물의 짜증이 너무 100% 전달이 돼서 얼마나 짜증이 날까 이런 느낌? 그런데 그게 정말 짤이 됐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감사하면서도 네. 네, 주변에서 이제 워낙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여러 군데서 또 많이 또 하게 되고 제가 또 네, 아, 이거 하셨어요? 네 시키면 해야죠. 한번 저 이런 거 안 하는데 한 번만. 진짜 더 어렵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그쵸, 그쵸. 예, 예. 기훈이 형 이거죠. 아. 야, 오, 준비처럼처럼. 네, 감사합니다. 이런까지 시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연장선상에서 그 오징어 게임. 네. 지금 생각하면 거의 21년도인가요? 네, 21년 9월 17일 날 오픈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아들 태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이 2021년이 본인의 어떤 인생에서 너무 기억할 수, 이제 잊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해처럼 기억이 되겠어요. 마치 저 유리상자에 이렇게 있는 시기 같아요. 그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네. 이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였어. 코비드였고 그랬네요. 네. 굉장히 심한 때여서 애기 나올 때도 그냥 보고 금방 나왔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2주 동안 있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한 3, 4일을 못 보고 이랬었거든요. 9월 17일 날 그 아기가 나올 때가 오징어 게임이 오픈하고 10분 뒤여가지고 오픈하고 10분 뒤요? 예, 오픈하고 4시에 오픈했는데 4시 10분에 나온 거예요. 그럼 시간을 정확하게. 네. 맞나요? 맞아. 그쯤 되면 아들 이름을 기훈이라고 정해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오징어로 해야 되는데 오징어는 좀 이상하고요. 네, 오징어 게임. 그 연도가 저한테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도 사실은 크게 저한테는 감흥이 없었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이 아기가 내 아기인데 이렇게 뭐가 그렇겠죠. 이상하다 묘하다 이런 기분이 있는데 뭔가 되게 물속에서 동동 떠다니겨가는 느낌? 뽀글뽀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바라보면 그냥 그걸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표현한다.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시기였고 네. 제가 그걸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는 느끼고 있었죠. 그 당시엔 너무 급했어요. 제가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박혜수 씨 연기를 생각하면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리남인데 진짜 뭐 짤 양산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또 이제 식사는 잡섰어라는. 네. 지금도 바로 하시는데 그 사자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런 발음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 사실은 원래 너무 반듯한 인물이잖아요. 수리남에서 원래 국정원 요원으로.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악연하고도 비슷한데 그 인물의 낙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사업할 때는 굉장히 능글맞은 사람처럼 위장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장하는 자기와 본래의 자기가 있는 어떻게 보면 1인 2역처럼 연기를 하시는 건데 이럴 때 악연도 그렇고 이제 수리남도 그렇고 그 낙차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만드세요? 예를 들면 말투일 수도 있고 뭐 분장일 수도 있고 걸음걸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리남 할 때 제가 그 낙차보다 악연에서의 낙차를 좀 더 줄이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좀 낙차를 좀 더 크게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수리남 그 캐릭터 최창호와 구상만을 볼 때 구상만 안 해도 최창호가 조금 더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최창호 안 해도 구상만이 조금 그게 얹혀져 있었으면 그래서 그게 마치 정말 발바닥에 붙어있는 인간이 그렇게 네. 변화하려고 하는 네. 그 노력이 약간의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보는데 그 당시에는 좀 낙차에 대해서 좀 그게 연기의 포인트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의상에 대한 것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감독님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대사 안에서 네.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평소에 쓰는 말투에서 조금 장난기 있는 말투들로 계속해서 변화를 계속 주셨었던 것 같아요. 더 만들려고, 더 낙차를 주시려고. 네. 그래서 그 캐릭터는 좀 사실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식사는 잡섰어가 사실은 그게 특별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저희. 네, 그다음에 약간 존댓말과 반말을 살짝 섞어서 이상한 인물의 껄렁거림을 표현한다고 그럴까? 네. 친함을 네. 이런 느낌인데 그게 그러면 일단 그 대본에는 뭐라고 사자가 어떻게 써 있었나요? 잡쌌어 이렇게 써. 대본에도 예. 식사는 잡쌌어. 식사는 많이 잡쌌어. 네. 그런 정말 건져지는 대사잖아요. 너무 명료하고 또 네. 우리가 되게 같은 분모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다 알만한 얘기고 한국인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이고.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겠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네네. 네. 의심거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너무나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지만 불구하고 그게 네. 암호화되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박혜수 씨는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스몰 토크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오랜만에 만나거나 이러면 대화하기 처음에 뭐 날씨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 네네. 하는데 30년간 앞으로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식사는 잡쌌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식사는 잡쌌어와 이제 뭐 기훈이 형. 그러네요. 예. 네. 감정에 따라서 계속 쓰면 되니까 네. 몇 개 더 만들고 싶긴 하죠. 아니 뭐 이미 그 한쪽에는 식사는 잡섰어, 한쪽에는 뭐 기훈이 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짤의 세계에서는 정말 진짜 만신전에 오르시는 느낌이 있고요.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넷플릭스에 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넷플릭스의 공무원, 뭐 넷플릭스의 아들, 예. 넷플릭스의 전속 배우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사실 참 저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사냥의 시간 자체가 이제 영화 맞습니다. 원래는 영화였죠. 개봉 영화였죠. 개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넷플릭스랑 함께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약간의 신호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네. 영화들이 이제 넷플릭스와 함께하고 네. 그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서 드라마를 많이 만들게 되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난 넷플릭스의 아들도 공무원도 아닌데 네. 나는 그냥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네. 싶어하는 네. 그래서 극장이든 어떤 방면으로든 그냥 내 연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냥 네. 한 배우인데 무언가 이렇게 어떤 틀이 정해진다는 건 별로 규정되는 것 같아요. 네, 규정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해서 작품들을 넷플릭스와 함께 하면서 네. 아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기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배우로서 감사한 입장이고 그리고 아들이라는 얘기든 뭐 공무원이든 사실 뭐 넷플릭스만 며느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며느리야. 아, 며느리는 안 되겠다. 역시 공승현 씨 자리를 노리는 거야. 아, 승현 씨가 역시. 며느리군요. 네. 그래도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든 네. 배우로서 그냥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이 이제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고 아 그렇게 해서 이 배우가 어떤 캐릭터로 어떤 작품으로 보여진다면 제가 나중에는 그리고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연도 하고 있고 또 영화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여러 방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아, 요즘 넷플릭스 주가가 얼마인데요? 거기 아들이면 뭐 진짜 아유.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작품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제안들이 올 것 같고요. 네. 작품을 고르셔야 할 텐데 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서 하나는 제가 저는 대본에 대한 거 굉장히 좀 신중하게 네. 보긴 합니다. 시나리오, 책, 대본이 가지고 있는 힘, 대본이 가지고 있는 첫인상 분명히 그거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눈을 믿기로 했고 네. 대본에 대한 힘을 좀 믿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뭐 드라마건 영화건 또는 공연이건 연극이건 어떤 게 더 경중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그 대본에서 제가 느꼈을 때 분명히 심장이 뛰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선택해 주신다면 그걸 또 그리고 생각하신 것만큼은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많은 그리고 또 해보고 싶은 장르는 또 많이 생겼어요. 네, 아직 배고프시군요. 예, 네. 많이 있고 좀
멜로도 해보고 싶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로맨스도 해보고 싶은. 지금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이제 범죄 네, 스릴러 이쪽에 장르를 굉장히 많은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멜로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소위 이제 사회파 드라마라고 할까요? 진지하게 그런 걸 파고드는 그런 할리우드가 잘하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법정 드라마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멜로라든지 이쪽에서 네. 박혜수 씨 나오면 정말 날아다닐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네, 드리기도 하고 하고요.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데뷔 연도를 보니까 2007년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극으로. 네. 근데 2007년도도 사실 아주 빠른 데뷔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이미 예. 20대 중후반이니까. 맞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쯤 뒤에 이제 슬기로운 깜빵 생활로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기 시작했고 대중적으로 네. 그 이후로 이제 오징어 게임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시게 됐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중요한 기간이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더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즐겁게 연기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10년을 포함해서 어떠신가요? 좀 약간 오래 무명 기간을 거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가 이제 공연을 했다라고 네. 내가 연기를 했다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병행으로 같이 이렇게 연극이랑 매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공연을 할 때에는 사실 그게 힘들거나 또는 그게 이 매체로 넘어오기 위한 계단이나 수단이 절대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네. 저는 그때는 그거밖에 없는 줄밖에 몰랐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히 영화라는 그 극장, 그 큰 시네마 안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고 꿈은 있었죠. 우선은 저는 연극에 대한 그 좀 더 깊은 마음이 있었었고 네.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고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두려움도 없었고요. 네. 지금은 좀 더 두려움이 많아졌고 아이고. 네. 책임도 많이 생겼고 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날 위해서 또는 우리와 함께 한 씬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정말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극을 하면서 한창 지날 때까지 못 느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느끼고 막 그랬을 때 이 관객들이 이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이 한 컷을 위해서 한 장면을 위해서 진짜 다 이렇게 정말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게 근래 영화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넋두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요,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지금 감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네. 계좌번호 불러드리고 싶어요.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네. 네. 뭔가 에너지를 밖에서 받아왔었다면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요. 네. 현장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연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에너지로 다시 연기할 수 있는 네. 그걸 느끼면서 큰 인연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오늘 평론가로서 한 명 관객으로서 어떤 드라마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쭤보게 되는데 역시 그 인물을 살아낸 사람의 답변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어쨌건 이게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시작해서 지금 끝까지 단 한 번도 이 카메라 멈추는 거 없이 1시간 동안 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이 앞에 한 10분 정도 스태프들도 있고 또 영화자분들도 네. 있고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계좌번호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을 빨아들이게 하는 그런 대화를 하시지 않으셨나. 저도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편집 없이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 생각엔 뭐 곧 다시 뵙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초청드려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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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던 지금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